막기 전엔 관광객도 겁나게 왔습니다. 여기 그냥 발 벗고 이렇게 걷고 들어가서 도설비도 잡고 흙탕물이 계속 내려와서 해금이 쌓여버려가지고 사람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미끄러서 자빠져서. 그 논에 보면 지륵 있잖아요. 논에 그런 실정이에요. 댐을 막고 나서 수질, 수량, 수온이 바뀌었지. 갈수기에는 물이 작게 내려가고 홍수기에 때는 일시적으로 그냥 내려갔잖아요. 홍수 조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비가 오면 오는 대로 그냥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노주군에서 용담댐 보조댐 건설 사업에 대해서 정부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쪽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사항은 없고요. 이슈K 시간입니다. 용담댐을 건설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댐이 건설된 뒤 수질과 수온이 변한 용담댐 하류 하천에 대한 환경 개선과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대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있었는데요. 최근 무주군이 용담댐 보조댐을 건설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논란입니다. 댐으로 생긴 문제를 댐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구상인데요. 용담댐 보조댐 건설 논란에 대해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선임 활동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용담댐 보조댐 건설 계획 어떻게 추진되는 건가요? 우리나라에서 5번째로 큰 댐이 용담댐인데요. 지어진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류의 환경 변화와 주민 피해가 꾸준하게 이어져 왔는데요. 무주군은 지난해 용담댐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한 홍수 피해, 무주 관내에서만 한 10군데 정도 홍수 피해를 입었고요. 금강 상류 하천의 유량과 유속, 수온이 낮아지면서 퇴적물이 쌓이고 정체 수역이 발생해서 수질도 나빠지고 모래사장과 하천의 자갈이 있던 곳에 퇴적물이 쌓이면서 달뿌리풀과 잡풀들이 들어서면서 예전의 모습들이 많이 사라졌다. 이런 측면들을 개선해야 주민들의 침수공간 이용이 원활해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민원을 내면서 보조댐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고기 정도 변했다고 하던데 이 정도면 예. 생태계 파괴가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환경 피해가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 댐 예정지는 금강 상류 자연하천의 원형이 정말 잘 살아있는 곳인데요. 경관도 굉장히 빼어나고요. 감돌고기, 그다음에 돌상어, 꾸구리와 같은 멸종위 기종들이 다수 서식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하천에 살고 있는 고유종의 서식 비율이 55%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의 자연성과 고유성을 잘 갖춰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하천 환경 관리가 정말 중요하게 필요한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강들은 한 번씩 큰 물이 져야 강 바닥이 청소가 되고 또 여울이라든지 소가 만들어지면서 물고기의 서식 환경도 개선이 되고 또 모래사장과 또 이런 여울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 유속이 늦어지고 정체 수역이 발생을 하면서 또 용담댐의
차가운 물이 흘러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물고기의 난소의 성숙이 늦어지면서 예를 들면 산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해가 되기도 하고 있고요. 또 차가운 물이 농경지에 공급이 되면서 예를 들면 작물의 생육이라든지 결실이 늦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로 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문제를 좀 개선해 보고자 해서 이제 무주군이 보조댐 건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예. 환경단체에서는 이 보조댐 건설은 안 된다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댐 건설로 인한 피해, 댐으로 막을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어떨까요? 뭐 일단 뭐 보조댐으로 홍수 피해를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밑빠진 독을 손바닥으로 막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거든요. 또 댐을 이렇게 높게 짓게 되면 그 댐의 상류, 보조댐의 상류에 자리하고 있는 진안, 용담, 송풍리 일대가 역으로 침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또 탕류 문제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탕류는 용담댐 안으로 흘러들어온 토사라든지 이런 비점 오염원들로 인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보조댐과도 전혀 관계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강물이 빠르게 흘러주고 여울과 소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연하천이 되어야 다슬기도 살 수 있고 물고기도 많이 살 수 있고요. 이런 맑고 깨끗한 물에서 주민들의 그 물놀이라든지 예를 들면 레저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보조댐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개선되지는 않는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입장이신데 보조댐 건설을 추진하는 무주군 입장은 다를 것 같습니다. 무주군 환경위생과 안병량 환경지도팀장 전화 연결해 무주군 입장 들어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무주군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장 안병량입니다. 네, 무주군이 추진하고 있는 용담댐 보조댐 건설 계획 왜 추진하게 되셨나요? 용담댐이 건설된 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용담댐 건설 이후에 유량이 감소되고 방류수에서 일시적으로 발생된 탕류로 하천의 퇴적물이 증가돼서 종 다양성 파괴와 생물 개체수 감소가 발생된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하층수인 수온 약층에서의 방류로 자연 수온의 인위적인 변화, 즉 여름철에는 하천 수온이 낮고 겨울철에는 높아지는 그런 변화로 생태계 변화와 하천 기능성이 저하되어 그간 주민분들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8월 용담댐에서 초당 2,900톤까지 증가된 대규모 방류량으로 유량이 일시적으로 증가되어 무주군 용담댐 하류 지역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되었고 그간 축적된 주민들의 용담댐에 대한 피해의식과 분노가 보조댐 서명운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예, 그렇다면 궁금한 게 보조댐을 만들면 수질이 나아진다는 건 뭐 조사된 게 있나요? 근거가 있나요? 일단 보조댐을 주장한 이유는 물을 체류시켜서 탕류의 부유 성분을 퇴적시키고 수온을 자연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역할, 거기에 홍수 예방까지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완충시설 개념으로 제안된 것이고 단순히 보조댐이란 하나의 포커스가 아니고 그 주민분들의 피해 해결을 위한 상징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환경 피해는 물론 주민들의 생계가 곤란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피해가 좀 어느 정도인가요? 그 유량이 감소되고 하천 퇴적물이 증가하면서 생물 서식 환경이 나빠져 어류나 다슬기 등 개체수가 현격히 감소했고 여름철 수온이 낮아 차가운 물에 발 담그기도 힘들어 각종 관광 산업 등에도 경제적인 손실을 미친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낮은 하천 온도로 앞서 이정현 사무차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농업용수 이용 시 생물 생육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조댐 건설을 하려면 뭐 환경 조사도 해야 되고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되고 무엇보다 사업비를 300억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데 이걸 지금 정부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2001년 용담댐 준공 이후 그간 방류수 유량 저감과 탁도 및 수온 변화로 인한 그 수질과 생태계의 변화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시점이 도래한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기초조사 사업을 전문가분들과 협의해서 계획하고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주군 입장 들어봤는데 무주군에서는 이제 보조댐으로 무엇보다 홍수 문제 뭐 이런 걸 좀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좀 어떻게 보시고 또 보조댐 말고 홍수 문제를 해결할 뭐 방안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뭐 홍수 피해 방지 대책은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문제를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실제 보조댐은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홍수기 때 물을 빨리 빼야 되는데 물을 가두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류 쪽 같은 경우는 침수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 아까 말씀드렸고요. 또 보조댐 예정지 구간 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제방을 좀 높이고 호안을 설치한 용담댐 직하류 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한 곳입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수자원공사가 수질 개선 효과는 물론 댐 홍수 조절 능력이 사업 전에 비해서 약 3.4배 정도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같은 구간에 마을과 하천 주변에 홍수 피해가 다시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용담댐에서 최대 설계 방류량을 이 하천의 제방이 이걸 받아 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게 결국은 제대로 받아 안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홍수 피해가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용담댐의 방류 계획과 하천 관리 계획을 다시 꼼꼼하게 재검토하는 것이 우선 홍수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저희 생각합니다. 예. 홍수 피해 뭐 방안 말고도 이제 수질 개선 방안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예. 뭐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수질을 개선하는 가장 그 핵심적인 방법은 하류로 보내는 일상적인 하천 유지 용수의 양을 늘리는 거고요. 홍수기나 특정 시기에 물의 흐름을 굉장히 빠르게 방류를 해서 자연스럽게 하천의 퇴적물이 쓸려 나가도록 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용담댐 안으로 예를 들면 인삼밭이라든지 고랭지 채소밭에서 빗물 오염원들 그리고 가축 분뇨들이 빗물을 타고 용담댐으로 흘러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차단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어떤 수질을 개선하는 핵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하류 지역 주민의 피해가 20년째 이어져 오고 있고 하천의 환경 변화도 심각하기 때문에 정밀한 연구 조사를 통해서 국가 하천의 자연성 회복이라고 하는 그리고 통합 물 관리라고 하는 국가 정책에 맞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생명의 강은 흘러야 합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